옛날 어느 작은 마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외딴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니? 이 집은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하기 어려웠고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집을 꺼려하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호기심이 많던 젊은 탐험가 지우는 이 소문을 듣고 그 집을 한번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 집을 방문하겠다고 얘기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산에 올랐다. 저녁이 되어 해가 저물고 지우는 드디어 그 집 앞에 도착했다. 낡고 허름한 집은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지우는 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거미줄과 먼지투성이었고 그 어느 곳보다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우는 손전등을 꺼내어 하나하나 방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에는 오래된 가구와 함께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는 아직도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방에서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이 지훈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 사람들은 오래전 가족인 듯했고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간이 점점 지나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인지 알 수 없는 숨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같은 것이 마치 귀신이 속삭이는 듯했다. 지우는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어 몸이 굳어버렸다. 용기를 내어 지우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갔다. 그 끝에는 오래된 계단이 있었고 아래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가 보였다. 지우는 다시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한쪽 구석에서는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이 보였다. 방 한쪽에는 낡은 일기가 놓여 있었고 지우는 그 일기를 펼쳐보았다. 일기 속에는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오랜 세월 전 그 가족은 이곳에 은둔하여 살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집 주변을 맴도는 불길한 존재에 시달리게 되었다. 일기에 따르면 그들은 그 존재와 매일 싸웠고 결국 가족 중 한 명이 사라지면서 나머지 가족들은 집을 떠났다고 했다. 이 일기를 읽는 순간 지우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와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지우는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이 집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라진 가족의 일원이었던 듯했다. 그리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집에 홀로 남아 그 존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재빨리 그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올라 밖으로 도망쳤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지우는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 몇 회 동안 그 집에서는 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며 산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 존재가 떠돌고 있을 거라는 소문이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고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몇 년 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매년 1학년 학생들 중 누군가가 실종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은 점점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사실처럼 퍼져나갔다. 이 학교에는 오래된 체육관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잘 사용되지 않아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체육관의 지하에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항상 어두컴컴했다. 학생들은 그곳을 검은 복도라고 불렀고 검은 복도를 지나면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여러모로 기괴하게 느껴진 이 이야기에 학생들은 흥미를 느끼면서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1학년 학생인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검은 복도에 대한 호러 체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방과 후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 몰래 숨어 들어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지하 창고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반쯤 쓴 소녀의 일기장을 발견했고 그곳에는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대한 언급과 함께 괴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지우는 그 일기장을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며 그 소녀가 20년 전 이 학교 의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당시에도 실종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유력한 실종자 중 하나가 바로 그 소녀라는 것을 발견했다. 오싹한 기분이 들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었던 그들은 일기장에 적힌 장소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일기장에 따르면 체육관의 지하 창고에는 숨겨진 문이 있으며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이상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지훈과 친구들은 그곳이야말로 실종 사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을 찾아 들어갔다. 문 너머에는 비좁고 벽에는 알 수 없는 낙서가 가득한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복도를 따라가던 중 친구들 중 가장 겁이 많았던 민호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뒤돌아섰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은 그저 민호를 놀리며 계속 전진했다. 하지만 잠시 후 지우는 자신도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복도의 끝에 다다랐을 때 작은 방 하나가 나타났다. 방 안에는 낡은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오래된 전화기 그리고 벽 가득 붙여진 실종자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그 사이에 들어앉아 있는 한 장의 사진에서 지우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놀라서 뒤돌아본 순간 친구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고 복도를 되돌아가려 했지만 문은 닫혀버렸다. 갑작스레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고 누구도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뒤따라 들려오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돌아가고 싶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겼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그들은 숨어있는 출구를 찾기 위해 방 안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벽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문을 발견했다. 그 문을 열고 나서야 그들은 학교 체육관의 한 구석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상한 환영과 그 방에 있던 사진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다시 떠오르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학교에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으나 그 사건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지우는 자신의 졸업사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그 당시 방에서 보았던 자신의 신비로운 사진과 대면하게 된다. 그 순간 사진 속 자신이 미소를 짓는 것으로 보였던 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평생 이해할 수 없게 된 채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이후로도 그 사건은 단순한 공포썰로 떠돌며 지금도 누군가는 그 학교와 검은 복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2008년의 어느 가을밤 서울의 어느 대학가 근처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학교 과제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밤 11시가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그 시간에 민수는 늦은 저녁거리를 사러 근처 24시간 편의점에 가기로 했다. 그는 후드 티셔츠를 걸치고 이어폰을 낀 채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 골목은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밤이 되면 외딴 곳처럼 음산해졌다. 노랗고 희부만 가로등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음악을 껐다. 그러자 그가 걷고 있는 어두운 골목 뒤편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사람의 낮은 속삭임처럼 변했다. 민수야. 민수.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의아해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속도를 올렸지만 뒤의 발소리도 같은 속도로 빨라졌다. 마침내 그는 편의점에 도달하여 문을 급히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조명이 환하게 비추며 편의점의 밝은 분위기에 안도감을 느꼈다. 편의점에는 알바생 한 명이 계산대 뒤에서 졸고 있었다. 민수는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병과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알바생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계산을 시작했다. 오늘 밤 꽤 늦으셨네요. 알바생이 말했다. 네, 과제가 많아서요. 그런데 혹시 아까 저기 골목에서 누구 본 적 있으세요? 누가 절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그거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저희 학교 앞 골목에는 소문이 많거든요. 전에 어떤 학생이 그 길에서 실종됐다고 했는데 알바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흠칫 놀라며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는 불명 이상한 느낌의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편의점을 나서는 길에 민수는 아까 골목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야, 조심해. 민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한시라도 빨리 이 기묘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다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발소리마저 들리지 않던 그 순간 확실히 그를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는 뒤돌아볼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빨리 걸었고 드디어 그의 아파트 건물이 보였다. 3층까지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며 주위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선 순간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반쯤 다른 빨간색 초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다. 돌아보지 말 것.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에는 그 혼자였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도 발신자 불명.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민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그 골목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게 되면 그때 그 골목에서 들렸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곤 했다.